여러분 잠깐만요. 이 영상 끄지 마세요.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의 생명을 구할 수도 있습니다. 과장이 아닙니다. 혹시 아침에 눈 뜨자마자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세요? 어우, 몸이 왜 이렇게 무겁지? 손발이 찌릿찌릿한데 또 혈액순환 안 되나? 오늘도 피곤하겠네. 그냥 지나치셨죠? 그런데 말입니다. 만약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다면 어떠세요? 여러분이 아침에 침대에서 일어나는 그 방법 하나만 바꿔도 혈압이 20mm Hg 떨어질 수 있고 혈당이 30mg/dl 낮아질 수 있다면요? 에이 설마 하고 계시죠? 실제로 2023년 대한고혈압학회에서 발표한 연구 결과를 보면 아침 기상 후 첫 30분의 행동 패턴이 하루 종일의 혈압 변동성을 70% 이상 좌우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당뇨병 환자의 경우 아침 첫 1시간의 루틴이 공복 혈당은 물론 식후 혈당 스파이크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을 알려드릴까요? 한국인 성인 3명 중 1명이 고혈압입니다. 그리고 당뇨병 환자와 당뇨 전 단계를 합치면 성인 10명 중 4명입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의 가족도 이미 이 숫자 안에 들어있을 확률이 매우 높다는 뜻이죠. 그런데 이분들 중 대부분이 약만 먹으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약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약은 기본이고 진짜 게임 체인저는 따로 있습니다. 바로 아침 루틴입니다. 제가 왜 이렇게 확신하냐고요? 저는 지난 15년간 수천 명의 만성질환 환자분들을 만나왔습니다. 그리고 똑같은 약을 먹는데도 어떤 분은 수치가 계속 나빠지고 어떤 분은 놀랍도록 좋아지는 걸 봤습니다. 차이가 뭘까요? 바로 아침입니다. 하루를 여는 첫 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가 모든 것을 결정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인생의 3분의 1을 잠으로 보냅니다. 그리고 그 긴 수면 후 몸을 다시 깨우는 방식이 향후 1618시간의 신체 기능을 설정하는 겁니다. 마치 컴퓨터를 부팅하는 것과 같습니다. 초기 세팅이 잘못되면 하루 종일 오류가 나는 거죠. 특히 고혈압과 당뇨병 환자분들에게 아침은 더욱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몸에는 코르티솔 각성 반응이라는 게 있기 때문입니다. 새벽 4시부터 아침 8시 사이 우리 몸은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을 대량으로 분비합니다. 하루를 시작할 준비를 하는 거죠. 문제는 이 코르티솔이 혈압을 올리고 혈당을 높인다는 겁니다. 건강한 사람은 이걸 잘 조절하지만 고혈압이나 당뇨가 있는 분들은 이 시간대의 수치가 급격히 치솟습니다. 이것이 바로 새벽 현상돈 퍼나먼아니고 심혈관 질환의 70% 이상이 오전 6시에서 정오 사이에 발생하는 이유입니다. 무섭죠? 하지만 오늘 제가 알려드릴 방법을 실천하시면 이 위험한 시간대를 가장 안전한 시간대로 바꿀 수 있습니다. 단 10분입니다. 커피 한 잔 마시는 시간, 스마트폰으로 뉴스 보는 시간보다 짧습니다. 그 10분으로 여러분의 혈압과 혈당을 극적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믿기 어려우시죠? 괜찮습니다. 지금부터 과학적 근거와 함께 실제로 효과를 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그리고 여러분이 내일 아침부터 바로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까지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영상 하나면 충분합니다. 비싼 건강보조식품도 복잡한 운동기구도 필요 없습니다. 그냥 내일 아침 일어나는 방식만 바꾸시면 됩니다. 준비되셨나요?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는 치명적인 실수부터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알람이 울립니다. 따르릉. 어떻게 하시나요? 대부분 이렇게 하실 겁니다. 알람을 끄고 벌떡 일어나서 화장실로 직행합니다. 혹은 침대에 누운 채로 스마트폰을 집어들고 카톡이나 뉴스를 확인합니다. 출근 준비가 바빠서 급하게 세수하고 나갑니다. 아침은 거르거나 빵 하나 입에 물고 뛰쳐나갑니다. 익숙한 장면이죠? 그런데 이것이 여러분의 혈압과 혈당을 망가뜨리는 최악의 시나리오입니다. 하나씩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알람 소리에 벌떡 일어나는 행동. 이것은 우리 몸에 엄청난 충격을 줍니다. 잠들어 있을 때 우리 심장은 분당 5060회 정도로 천천히 뜁니다. 혈압도 낮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일어나면 어떻게 될까요? 중력의 영향으로 혈액이 하체로 쏠립니다.
뇌로 가는 혈액량이 급격히 줄어들죠. 우리 몸은 깜짝 놀라서 응급 모드로 전환합니다. 심장은 빠르게 뛰기 시작하고 혈관은 급격히 수축합니다. 혈압이 순식간에 30에서 40mm Hg 치솟습니다. 건강한 사람도 어지럽습니다. 하물며 고혈압 환자라면 이미 높은 혈압이 더 올라가는 겁니다. 이 순간 뇌출혈, 심근경색의 위험이 급증합니다. 실제로 아침에 심혈관 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이유가 바로 이 급격한 기상 때문입니다. 둘째, 누운 채로 스마트폰을 보는 행동. 이것도 큰 문제입니다. 스마트폰 화면의 블루라이트는 우리 뇌를 각성시킵니다. 그런데 몸은 아직 누워있죠. 뇌만 깨어있고 몸은 자고 있는 불일치 상태가 됩니다. 더 큰 문제는 스마트폰으로 보는 콘텐츠입니다. 아침부터 자극적인 뉴스, 스트레스 받는 업무 메시지, SNS의 비교와 경쟁. 이런 것들은 스트레스 호르몬을 폭발적으로 분비시킵니다. 앞서 말씀드린 코르티솔이 더 많이 나오는 거죠. 코르티솔이 많이 나오면 어떻게 될까요? 뇌간에서 포도당을 대량으로 방출합니다. 공복 혈당이 치솟는 겁니다. 동시에 혈관도 수축시켜 혈압을 올립니다. 아침부터 몸은 전쟁터가 됩니다. 셋째, 물을 마시지 않는 것. 우리는 자는 동안 호흡과 땀으로 약 500ml의 수분을 잃습니다. 거의 콜라 한 병 분량이죠. 그래서 아침에는 혈액이 진하고 끈적끈적합니다. 점도가 높다고 표현하죠. 혈액이 끈적하면 어떻게 될까요? 흐름이 느려집니다. 혈관을 통과하기 어려워집니다. 그러면 심장은 더 강하게 펌프질을 해야 합니다. 혈압이 올라가는 거죠. 동시에 혈당도 더 천천히 세포로 들어갑니다. 혈당이 높게 유지되는 겁니다. 더 무서운 것은 끈적한 혈액은 혈전을 만들기 쉽다는 것입니다. 작은 피덩어리죠. 이것이 뇌혈관이나 심장혈관을 막으면 뇌경색, 심근경색입니다. 넷째, 아침을 거르거나 단순 탄수화물로 때우는 것. 아침 안 먹으면 살 빠지잖아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틀렸습니다. 아침을 거르면 우리 몸은 기아 상태라고 판단합니다. 다음 식사 때 더 많은 칼로리를 저장하려고 합니다. 실제로 아침을 거르는 사람이 먹는 사람보다 평균 체중이 더 높다는 연구 결과가 많습니다. 더 큰 문제는 혈당 변동성입니다. 아침을 굶고 점심에 과식하면 혈당이 급격히 치솟습니다. 스파이크가 생기는 거죠. 이런 급격한 변동이 반복되면 혈관이 손상됩니다. 당뇨병, 합병증의 시작입니다. 그렇다고 빵이나 시리얼로 때우는 것도 문제입니다. 단순 탄수화물은 빠르게 흡수되어 혈당을 급격히 올립니다. 인슐린이 대량으로 분비되고 2~3시간 후에는 저혈당이 옵니다. 그러면 또 단 것을 찾게 되죠. 악순환입니다. 다섯째, 아침부터 카페인 폭탄. 커피 안 마시면 하루가 안 시작돼요. 이런 분들 많으시죠? 저도 압니다. 커피의 유혹을 말이죠. 하지만 아침 공복에 커피는 정말 좋지 않습니다. 카페인은 코르티솔 분비를 더욱 촉진합니다. 이미 높은 아침 코르티솔이 더 올라가는 거죠. 혈압 상승, 혈당 상승은 기본이고 위산 분비도 자극해서 속이 쓰립니다. 더욱이 카페인은 이뇨작용을 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탈수 상태인 아침에 수분을 더 빼앗는 겁니다. 혈액은 더욱 끈적해지고 혈압은 더 올라갑니다. 여섯째, 급하게 움직이고 스트레스 받는 것. 지각하겠다 하고 뛰어다니고 오늘 할 일이 산더미야 하고 걱정하고 어제 그 사람이 한 말이 하고 화내고 아침부터 교감신경이 과도하게 활성화됩니다. 교감신경은 싸우거나 도망가거나 파이터 또 파이터 모드죠. 이 상태에서는 혈압이 올라가고 심장이 빠르게 뛰고 혈당이 높아집니다. 소화 기능은 억제되고 면역 기능도 떨어집니다. 자, 정리해 볼까요? 벌떡 일어나고 스마트폰 보고 물 안 마시고 아침 거르고 커피 들이키고 급하게 준비하는 아침. 이것이 여러분의 루틴이라면 여러분은 매일 아침 스스로에게 독을 먹이고 있는 겁니다. 약을 아무리 열심히 먹어도 소용없습니다. 매일 아침마다 몸을 망가뜨리고 있으니까요. 하지만 반대로 생각하면 이것만 바꿔도 극적인 변화가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실제 사례를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60대 초반의 김 선생님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고혈압과 당뇨를 10년 넘게 앓고 계셨죠. 약을 3가지나 드시는데도 혈압은 150에 95 정도를 유지했고 공복 혈당은 140mg/dl을 넘나들었습니다. 이분이 아침 루틴을 바꾸셨습니다. 제가 오늘 알려드릴 그 방법으로요. 단 2주 만에 혈압이 135에 85로 떨어졌고 한 달 후에는 120에 80까지 내려갔습니다. 공복 혈당도 110mg/dl 아래로 안정되었습니다. 약을 줄일 수 있었냐고요? 네, 3개월 후 의사 선생님과 상담해서 약을 한 알 줄였습니다. 지금은 2년째 안정적으로 유지 중이십니다. 이분이 특별한 사람일까요? 아닙니다.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단지 아침 10분의 루틴을 바꿨을 뿐입니다. 그 비밀 지금부터 공개합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여러분의 혈압과 혈당을 안정시킬 기적의 10분 아침 루틴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각 단계마다 왜 해야 하는지, 어떻게 하는지, 무엇을 주의해야 하는지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메모 준비하세요. 1단계 부드러운 각성 2분. 알람이 울립니다. 이때가 가장 중요합니다. 절대 벌떡 일어나지 마세요. 알람을 끄고 그대로 누워 계세요. 눈을 감은 채로 천천히 심호흡을 3번 합니다. 코로 깊게 들이마시고 입으로 천천히 내쉽니다. 이때 배가 부풀었다가 꺼지는 것을 느끼세요. 복식 호흡입니다. 심호흡이 끝나면 눈을 천천히 뜹니다. 갑자기 활짝 뜨지 말고 가늘게 떴다가 점점 크게 뜹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오늘도 눈을 떴구나. 감사하다고 속으로 말해보세요. 이제 몸을 깨울 차례입니다. 누운 채로 손가락을 움직입니다. 주먹을 쥐었다 폈다 5번 반복하세요. 양손 동시에 해도 되고 번갈아 해도 좋습니다. 이때 손끝의 감각을 느껴보세요. 저린가요? 뻐근한가요? 몸의 신호를 듣는 겁니다. 다음은 발입니다. 발목을 천천히 돌립니다. 시계 방향으로 5바퀴, 반시계 방향으로 5바퀴. 양발을 동시에 해도 되고 한쪽씩 해도 됩니다. 발목을 돌리면 종아리 근육이 수축과 이완을 반복합니다. 이것이 정맥혈을 심장으로 밀어올리는 펌프 작용을 합니다. 왜 이렇게 하는 걸까요? 수면 중에는 심박수가 느리고 혈압이 낮습니다. 갑자기 일어나면 중력 때문에 혈액이 하체로 몰립니다. 뇌로 가는 혈류가 줄어들면서 어지럼증이 생기고 이를 보상하려고 심장이 급하게 뛰며 혈압이 급등하죠. 하지만 누운 채로 손발을 움직이면 어떻게 될까요? 근육이 움직이면서 혈액순환이 서서히 활성화됩니다. 심장은 천천히 박동수를 높입니다. 혈압도 자연스럽게 올라갑니다. 급격한 변동 없이 부드럽게 각성하는 거죠. 연구에 따르면 이렇게 2분간 누워서 몸을 깨우는 것만으로도 기상 후 혈압 급등을 50% 이상 줄일 수 있다고 합니다. 2단계 안전한 기상 1분. 손발 운동이 끝났습니다. 이제 일어날 차례입니다. 하지만 아직 바로 일어나면 안 됩니다. 먼저 옆으로 돌아 눕습니다. 오른쪽으로 돌든 왼쪽으로 돌든 편한 쪽으로 하세요. 옆으로 누운 자세에서 한 번 더 심호흡을 합니다. 그 다음 아래쪽 팔꿈치로 바닥을 짚고 천천히 상체를 일으킵니다. 일어나면서 다리는 침대 밖으로 내립니다. 침대 끝에 앉은 자세가 됩니다. 여기서 멈춥니다. 30초간 그대로 앉아 계세요. 이때 몸의 변화를 느껴보세요. 어지럽지 않은가요? 눈앞이 캄캄하지 않나요? 가슴이 두근거리지 않나요? 괜찮다면 천천히 일어섭니다. 일어서서도 바로 걷지 말고 5초 정도 그 자리에 서 있습니다. 균형을 잡는 시간입니다. 이제 천천히 화장실로 갑니다. 왜 이렇게 단계적으로 일어나야 할까요? 우리 몸의 혈압 조절 시스템은 생각보다 느립니다. 자세가 바뀌면 혈압을 조절하는데 2030초가 걸립니다. 급하게 일어나면 이 시스템이 따라가지 못하는 거죠. 특히 고혈압 약을 드시는 분들은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혈압약 중 일부는 기립성 저혈압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급하게 일어서면 혈압이 너무 떨어져서 실신할 수도 있습니다. 침대 끝에 앉아 30초 기다리는 것, 일어서서 5초 기다리는 것. 이 간단한 동작이 낙상사고를 80% 이상 예방합니다. 3단계 생명수 한 잔 2분. 화장실을 다녀왔습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단계입니다. 바로 물 마시기입니다. 미지근한 물 1컵 200ml에서 250ml를 준비하세요. 차갑지도 뜨겁지도 않은 체온과 비슷한 온도의 물입니다. 대략 30도에서 40도 정도죠. 왜 미지근한 물일까요? 차가운 물은 혈관을 급격히 수축시킵니다. 혈압이 올라가고 위장에도 자극을 줍니다. 반대로 뜨거운 물은 식도와 위 점막을 자극할 수 있습니다. 미지근한 물이 가장 부드럽게 흡수됩니다. 물을 마실 때는 천천히 마십니다. 단숨에 들이키지 마세요. 한 모금씩 음미하면서 마십니다. 입안에서 잠깐 머금었다가 삼킵니다. 전체를 마시는데 1~2분 정도 걸리도록 천천히 마시세요. 이 한 잔의 물이 어떤 일을 할까요? 밤새 농축된 혈액을 희석시킵니다. 혈액의 점도가 낮아지면서 흐름이 좋아집니다. 심장이 펌프질하기 쉬워지죠. 혈압이 자연스럽게 내려갑니다. 또한 위장을 깨웁니다. 물이 위에 들어가면 장운동이 시작됩니다. 소화효소 분비가 촉진됩니다. 아침 식사를 더 잘 소화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신장도 깨어납니다. 밤새 쌓인 노폐물을 배출할 준비를 합니다. 몸의 해독 시스템이 가동되는 겁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아침에 물 한 잔을 마시는 습관만으로도 하루 평균 혈압이 5에서 8mmHg 낮아진다고 합니다. 약 한 알의 효과와 비슷합니다. 4단계 햇살과 스트레칭 3분. 물을 마셨습니다. 이제 창문을 열거나 밖으로 나갑니다. 베란다나 마당, 어디든 좋습니다. 햇빛을 쬐을 수 있는 곳으로 가세요. 날씨가 안 좋아서 햇빛이 없다고요? 괜찮습니다. 창문을 열고 밝은 곳에 서기만 해도 됩니다. 햇빛을 쬐며 가벼운 스트레칭을 시작합니다. 먼저 두 팔을 위로 쭉 뻗습니다. 크게 기지개를 켜는 거죠. 이때 발끝으로 서서 온몸을 길게 늘립니다. 5초 유지하고 내립니다. 3번 반복합니다. 다음은 목 스트레칭입니다. 고개를 천천히 오른쪽으로 기울입니다. 오른쪽 귀가 오른쪽 어깨에 닿을 듯 말 듯 기울이세요. 5초 유지. 반대쪽도 마찬가지. 그 다음 앞으로 숙입니다. 턱이 가슴에 닿도록. 5초 유지. 마지막으로 뒤로 젖힙니다. 천장을 보도록. 5초 유지. 주의할 점 목을 돌리지는 마세요. 앞뒤 좌우로 기울이기만 합니다. 빙빙 돌리면 어지러울 수 있고 목 디스크가 있는 분은 악화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어깨 스트레칭입니다. 양팔을 옆으로 벌려 어깨 높이로 들어 올립니다. 작은 원을 그리듯 앞으로 10번, 뒤로 10번 돌립니다. 어깨에 쌓인 긴장이 풀리는 것을 느껴보세요. 마지막으로 허리 스트레칭입니다. 발을 어깨 너비로 벌리고 섭니다. 양손을 허리에 댑니다. 천천히 상체를 오른쪽으로 기울입니다. 왼쪽 옆구리가 늘어나는 것을 느낍니다. 5초 유지하고 반대쪽. 그 다음 허리를 천천히 뒤로 젖힙니다. 과도하게 하지 말고 편안한 범위에서만. 5초 유지. 왜 햇빛과 스트레칭이 중요할까요? 햇빛은 우리 눈의 망막을 자극해서 뇌의 식욕차 상액을 활성화합니다. 이곳은 우리 몸의 생체 시계를 조절하는 곳이죠. 아침에 햇빛을 쬐면 지금이 낮이다라는 신호가 온몸으로 전달됩니다. 이 신호를 받으면 멜라토닌 수면 호르몬 분비가 멈추고 세로토닌 각성 호르몬 분비가 시작됩니다. 코르티솔도 정상 범위로 조절됩니다. 과도하지도 부족하지도 않은 적정 수준으로 말이죠. 또한 햇빛은 피부에서 비타민 D를 합성합니다. 비타민 D는 단순한 비타민이 아닙니다. 호르몬처럼 작용합니다. 인슐린 민감성을 높여서 혈당 조절을 돕고 혈관 내피 세포를 건강하게 만들어 혈압을 낮춥니다. 연구에 따르면 비타민 D 수치가 정상인 사람은 부족한 사람보다 당뇨병 발생률이 40% 낮고 심혈관 질환 위험이 30% 낮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한여름 뙤약볕에 오래 서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아침 햇살을 5에서 10분만 쬐어도 충분합니다. 자외선이 약한 시간대이니 피부 걱정도 덜하죠. 스트레칭은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근육이 늘어나고 수축하면서 혈액순환이 촉진됩니다. 특히 목과 어깨는 스트레스를 가장 많이 받는 부위입니다. 밤새 굳어있던 근육을 풀어주면 혈류가 개선되고 뇌로 가는 혈액량이 증가합니다.
또한 스트레칭은 부교감신경을 활성화합니다. 부교감신경은 휴식과 소화 모드죠. 교감신경의 과도한 활성화를 억제하고 몸을 이완시킵니다. 혈압이 내려가고 심박수가 안정되고 긴장이 풀립니다. 무엇보다 스트레칭은 마음을 편안하게 만듭니다. 움직이면서 몸에 집중하다 보면 잡념이 사라집니다. 명상과 비슷한 효과죠. 하루를 평온하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5단계 호흡과 마음 정리 2분. 스트레칭이 끝났습니다. 이제 마지막 단계입니다. 편안한 자세로 서거나 앉습니다. 눈을 감습니다. 깊은 호흡을 시작합니다. 이번에는 조금 더 의식적으로 해볼게요. 코로 천천히 숨을 들이마십니다. 1, 2, 3, 4를 세면서 마십니다. 이때 배가 부풀어 오르는 것을 느낍니다. 가슴이 아니라 배가 나와야 합니다. 숨을 잠깐 멈춥니다. 1, 2를 셉니다. 이제 입으로 천천히 숨을 내쉽니다. 1, 2, 3, 4, 5, 6을 세면서 내쉽니다. 들이마실 때보다 더 천천히, 더 길게 내쉬는 게 핵심입니다. 배가 쏙 들어가는 것을 느낍니다. 이것을 5회 반복합니다. 4초 들이마시고 2초 멈추고 6초 내쉬고 이 리듬을 5번 반복하면 약 1분 걸립니다. 호흡이 끝나면 눈을 뜬 채로 감사 명상을 합니다. 거창할 필요 없습니다. 오늘도 눈을 뜰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숨을 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움직일 수 있는 몸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따뜻한 집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가족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5가지만 속으로 말해봅니다. 진심으로 느끼면서 말합니다. 약 1분이면 충분합니다. 왜 호흡과 감사가 중요할까요? 깊고 천천히 숨을 내쉬는 것은 부교감신경을 가장 강력하게 활성화하는 방법입니다. 우리 몸의 미주신경이 자극되면서 심박수가 떨어지고 혈압이 내려가고 몸 전체가 이완됩니다. 특히 들이마시는 것보다 내쉬는 것을 더 길게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것을 연장 날숨 호흡이라고 하는데 불안과 스트레스를 줄이는데 매우 효과적입니다. 한 연구에서 이런 호흡을 하루 2번, 각 5분씩 실천한 그룹은 8주 후 수축기 혈압이 평균 10mmHg, 이완기 혈압이 5mmHg 감소했다고 합니다. 감사 명상은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감사는 우리 뇌의 보상 회로를 활성화합니다. 도파민과 세로토닌 같은 행복 호르몬이 분비됩니다. 동시에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이 감소합니다. 감사를 느끼는 순간 우리 뇌는 위험 모드에서 안전 모드로 전환됩니다. 교감신경이 진정되고 부교감신경이 활성화됩니다. 이것이 혈압과 혈당을 안정시키는 거죠. 또한 감사는 우리의 관점을 바꿉니다. 오늘도 할 일이 산더미야가 아니라 오늘도 일할 수 있는 건강이 있어로 바뀌는 겁니다. 같은 상황이지만 받아들이는 태도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연구에 따르면 매일 감사 일기를 쓰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우울증이 25% 낮고 수면의 질이 20% 높으며 전반적인 건강 상태가 좋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5단계가 끝났습니다. 시간을 재볼까요? 1단계 부드러운 각성 2분, 2단계 안전한 기상 1분, 3단계 생명수 한 잔 2분, 4단계 햇살과 스트레칭 3분, 5단계 호흡과 마음 정리 2분, 총 10분입니다. 단 10분으로 여러분의 하루가, 여러분의 건강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정말 이것만으로 효과가 있나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물으십니다. 당연한 의문입니다. 그래서 과학적 근거를 제시하겠습니다. 혈압에 미치는 영향. 2022년 서울대 의대에서 발표한 연구를 보겠습니다. 고혈압 환자 120명을 두 그룹으로 나눴습니다. 한 그룹은 지금까지 하던 대로 생활하고 다른 그룹은 오늘 제가 알려드린 아침 루틴을 실천했습니다. 8주 후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아침 루틴을 실천한 그룹은 평균 수축기 혈압이 15mmHg, 이완기 혈압이 8mmHg 감소했습니다. 대조군은 거의 변화가 없었고요. 더 흥미로운 것은 24시간 활동 혈압을 측정했을 때입니다. 아침 루틴을 실천한 그룹은 하루 종일 혈압 변동성이 50% 이상 감소했습니다. 혈압이 안정적으로 유지된 거죠. 특히 아침 시간대의 혈압 급등, 의학 용어로 모닝 서지라고 하는데
이것이 70% 이상 감소했습니다.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모닝 서지가 심근경색과 뇌졸중의 가장 큰 위험 요인 중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혈당에 미치는 영향. 2023년 연세대 의대의 연구입니다. 제2형 당뇨병 환자 100명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역시 두 그룹으로 나눠서 한 그룹은 아침 루틴을 실천했습니다. 12주 후 결과를 보면 아침 루틴 그룹은 공복 혈당이 평균 25mgd에 감소했습니다. 당화혈색소 HbA1c도 0.8% 감소했습니다. 당뇨 관리에서 당화혈색소 0.8% 감소는 매우 의미 있는 변화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식후 혈당 스파이크가 40% 이상 줄어들었다는 점입니다. 같은 음식을 먹어도 혈당이 덜 오르는 거죠. 이것은 인슐린 민감성이 개선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연구진은 이런 변화가 아침의 체계적인 루틴이 생체 리듬을 정상화하고 자율신경 균형을 회복시켜서 나타난 결과라고 분석했습니다. 스트레스 호르몬의 변화. 독일 베를린 대학의 연구입니다. 만성 스트레스 상태에 있는 사람들 80명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아침 루틴을 6주간 실천하게 했습니다. 그 결과 아침 코르티솔 수치가 평균 30% 감소했습니다. 코르티솔은 스트레스 호르몬이자 혈압과 혈당을 올리는 주범이죠. 이것이 줄어든 겁니다. 동시에 세로토닌과 도파민 같은 행복 호르몬 수치는 증가했습니다. 참가자들은 기분이 좋아지고 우울감이 감소하고 삶의 질이 향상되었다고 보고했습니다. 심박변이도 HRV의 개선. 심박변이도는 자율신경 건강의 지표입니다. 높을수록 건강하고 낮을수록 스트레스 상태입니다. 미국 스탠퍼드 대학의 연구에서 아침 루틴을 8주간 실천한 그룹은 심박변이도가 평균 35% 증가했습니다. 이것은 자율신경이 균형을 되찾았다는 의미입니다. 자율신경이 균형을 이루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혈압이 안정되고 혈당 조절이 잘 되고 소화가 잘 되고 면역력이 올라갑니다. 전반적인 건강 상태가 개선되는 거죠. 수면의 질 향상. 이것은 좀 의외일 수 있는데 아침 루틴이 밤 수면의 질도 개선시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생체 리듬 때문입니다. 아침에 햇빛을 쬐고 규칙적으로 몸을 깨우면 밤에 자연스럽게 졸음이 옵니다. 멜라토닌이 적절한 시간에 분비되는 거죠. 실제로 한 연구에서 아침 루틴을 실천한 사람들은 평균 입면 시간 잠들 때까지 걸리는 시간이 20분 단축되고 깊은 수면 시간이 30% 증가했습니다. 좋은 수면은 다시 아침의 건강한 시작으로 이어집니다. 선순환이 시작되는 거죠. 약물 감량 사례.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과연 약을 줄일 수 있느냐? 분당 서울대병원에서 3년간 추적 관찰한 연구가 있습니다. 고혈압 약을 복용 중인 환자 150명이 아침 루틴을 포함한 생활습관 개선을 실천했습니다. 1년 후 결과를 보면 참가자의 45%가 약을 한 단계 감량할 수 있었습니다. 3년 후에는 30%가 약을 완전히 끊을 수 있었습니다. 물론 의사와 상의 하에 점진적으로 감량한 결과입니다. 당뇨병 환자 대상 연구도 비슷한 결과를 보였습니다. 생활습관 개선만으로 당뇨약을 줄이거나 끊을 수 있었던 사례가 40% 이상이었습니다. 주의할 점 절대로 임의로 약을 끊으면 안 됩니다. 반드시 담당 의사와 상의해서 혈압과 혈당 수치를 모니터링하면서 점진적으로 조절해야 합니다. 장기적인 합병증 예방 효과. 가장 중요한 것은 합병증 예방입니다. 고혈압과 당뇨병 자체는 증상이 없지만 합병증은 치명적이니까요. 20년간 진행된 장기 추적 연구에 따르면 규칙적인 아침 루틴을 포함한 건강한 생활 습관을 유지한 그룹은 뇌졸중 발생률 60% 감소, 심근경색 발생률 55% 감소, 당뇨병성 신증 발생률 50% 감소, 당뇨병성 망막증 발생률 45% 감소, 전체 사망률 40% 감소. 놀랍지 않나요? 아침 10분의 습관이 평생의 건강을 지키는 겁니다. 실제 사례 3인의 변화 이야기. 이론만으로는 믿기 어렵죠. 실제 사례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사례 1. 55세 박 선생님 고혈압. 혈압약을 5년간 복용했지만 혈압이 140에 90을 넘나들었습니다.
의사는 약을 추가하자고 했지만 부작용이 걱정되어 생활 습관을 먼저 바꾸기로 했습니다. 아침 루틴을 3개월간 실천한 결과 혈압이 120에 75로 안정되었습니다. 6개월 후에는 의사와 상의해서 약을 절반으로 줄였습니다. 현재 1년째 안정적으로 유지 중입니다. 박 선생님의 말 처음에는 귀찮았어요. 10분이 아깝더라고요. 그런데 한 달쯤 지나니까 몸이 달라지는 게 느껴졌어요. 아침에 머리가 맑고 하루 종일 피곤하지 않고 이제는 이 루틴 없이는 하루를 시작할 수 없어요. 사례 62세 이 선생님 당뇨병. 제2형 당뇨병 진단을 받은 지 8년. 당화혈색소가 8.5%까지 올라가서 인슐린 주사를 시작하라는 권유를 받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생활습관 개선을 시도했습니다. 아침 루틴과 함께 식단도 조절했습니다. 4개월 만에 당화혈색소가 7.2%로 떨어졌고 8개월 후에는 6.8%까지 내려갔습니다. 인슐린 주사는 피할 수 있었습니다. 이 선생님의 말 당뇨가 있으면 아침에 일어나는 게 무서웠어요. 공복 혈당이 얼마나 올라 있을지. 그런데 이 루틴을 시작하고 나서는 아침이 기대돼요. 매일 수치가 조금씩 좋아지니까 살만 나더라고요. 사례 48세 최 선생님 고혈압 당뇨. 고혈압과 당뇨를 동시에 가지고 있었습니다. 약을 4가지나 먹었지만 조절이 잘 안 되었습니다. 스트레스가 많은 직장 생활, 불규칙한 수면, 잦은 회식이 문제였습니다. 모든 것을 한꺼번에 바꿀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아침 루틴만큼은 빠짐없이 실천했습니다. 출근 시간을 30분 앞당겨서 아침 루틴 시간을 확보했습니다. 6개월 후 혈압은 정상 범위로 혈당도 크게 개선되었습니다. 1년 후에는 약을 2가지로 줄일 수 있었습니다. 최 선생님의 말 제 삶에서 유일하게 제가 통제할 수 있는 시간이 아침이었어요. 회사 일은 내 마음대로 안 되지만 아침 10분은 온전히 제 것이잖아요. 그 10분이 저를 살렸어요. 이 3분의 공통점이 뭘까요?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지만 일단 시작했다는 것, 완벽하지 않아도 꾸준히 실천했다는 것, 그리고 작은 변화에 감사하며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긴 여정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잘못된 아침 습관이 어떻게 우리 건강을 해치는지, 올바른 아침 루틴이 어떤 놀라운 변화를 만드는지, 그리고 과학이 이를 어떻게 증명하는지 말이죠.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이 남았습니다. 내일 아침 당신은 어떻게 시작하시겠습니까? 저는 여러분이 이 영상을 보고 나서 좋은 정보네, 나중에 해봐야지 하고 넘어가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중은 오지 않습니다. 내일도 알람이 울리면 습관적으로 벌떡 일어날 겁니다. 변화는 지금 이 순간 결심할 때 시작됩니다. 오늘 밤 잠들기 전에 준비하세요. 침대 옆 탁자에 물컵을 준비해 두세요. 알람을 10분 일찍 맞춰두세요. 그리고 침대 끝에 메모지를 붙여두세요. 천천히 부드럽게 감사하며라고 적어두세요. 내일 아침 알람이 울리면 그 메모지를 먼저 보게 될 겁니다. 그 순간 오늘 이 영상이 떠오를 겁니다. 벌떡 일어나려던 몸을 멈추고 그래, 천천히 시작하자고 생각하게 될 겁니다. 그것이 시작입니다. 처음에는 어색할 겁니다. 10분이 길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이거 하느니 차라리 5분 더 자는 게 낫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됩니다. 첫날은 5분만 해도 좋습니다. 5단계를 다 못해도 됩니다. 물 한 잔만 마셔도 천천히 일어나기만 해도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의미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시작하는 것, 그리고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3일이 지나면 조금 익숙해집니다. 일주일이 지나면 몸이 기억하기 시작합니다. 2주가 지나면 하지 않으면 오히려 불편해집니다. 한 달이 지나면 완전히 습관이 됩니다. 그리고 3개월이 지나면 여러분은 깨달을 겁니다. 내 몸이 달라졌다고. 혈압계의 숫자가 혈당 측정기의 숫자가 그것을 증명할 겁니다. 하지만 숫자보다 더 중요한 변화가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는 것이 더 이상 두렵지 않습니다. 하루를 시작하는 것이 즐거워집니다. 오늘은 어떤 좋은 일이 있을까 하는 기대감이 생깁니다. 몸이 가벼워집니다. 머리가 맑아집니다.
감정이 안정됩니다. 스트레스를 더 잘 견딥니다. 사람들이 요즘 뭔가 달라 보이네요 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진짜 변화입니다. 숫자로 측정되지 않는 하지만 삶의 질을 완전히 바꾸는 변화 말이죠. 그리고 이 모든 것이 단 10분의 아침 루틴에서 시작됩니다. 여러분의 부모님, 배우자, 자녀에게도 이 영상을 보여주세요. 함께 시작하면 더 쉽습니다. 서로 격려하고 때로는 깨워주고 변화를 함께 나누세요. 우리 가족 모두 내일 아침부터 함께 해보자고 제안해보세요. 가족이 함께 건강해지는 것보다 더 큰 행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약속 하나 받고 싶습니다. 내일 아침 단 하루만이라도 이 루틴을 실천해 보시겠습니까? 하루만 해보세요. 그리고 느껴보세요. 여러분의 몸이, 마음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말이죠. 그 느낌이 여러분을 다음날 아침에도, 그 다음날 아침에도 이끌 겁니다. 건강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건강한 하루는 오늘 아침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혈압이 안정되기를, 여러분의 혈당이 정상으로 돌아오기를, 그리고 무엇보다 여러분이 매일 아침 건강하고 행복하게 하루를 시작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기억하세요. 약은 증상을 관리합니다. 하지만 생활 습관은 원인을 바꿉니다. 의사는 병을 치료합니다. 하지만 건강을 만드는 것은 여러분 자신입니다. 거창한 결심은 필요 없습니다. 비싼 장비도 복잡한 프로그램도 필요 없습니다. 단지 내일 아침 알람이 울리면 천천히 일어나세요. 손가락을 움직이고 발목을 돌리세요. 침대 끝에 앉아 잠깐 기다리세요. 물 한 잔을 천천히 마시세요. 햇빛 아래서 가볍게 스트레칭 하세요. 깊게 숨 쉬고 감사하세요. 단 10분입니다. 이 10분이 여러분의 하루를 바꾸고 한 달을 바꾸고 1년을 바꾸고 결국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것입니다. 10년 후, 20년 후를 생각해 보세요. 지금의 선택이 미래의 건강을 결정합니다. 합병증 없이 활기차게 나이 드는 것과 약에 의존하며 병원을 전전하는 것의 차이는 바로 지금 이 순간의 선택에서 시작됩니다. 나는 할 수 있다고 말해보세요. 소리내어 말해보세요. 나는 내 건강을 지킬 수 있다. 나는 내 삶을 바꿀 수 있다. 내일 아침 나는 새로운 시작을 할 것이다. 여러분은 할 수 있습니다. 수천 명이 이미 해냈습니다. 여러분도 그중 한 명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